여기는 강원도 강릉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 울릉도행 배를 탈 생각입니다. 울릉도까지는 쾌속선으로 3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나마 날씨가 좋지 않으면 배가 뜨지 않습니다. 그만큼 울릉도는 교통의 제약이 많은 곳입니다. 대한민국 변호사 2만 명 시대. 변호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전국 252군데 시군구 중 변호사가 없는 소위 무변촌이 64곳이나 됩니다. 울릉도도 2016년 초까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젊은 변호사가 울릉도에 자리를 잡았고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종합 법률 대행 서비스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변호사는 왜 외딴섬 울릉도에 자리를 잡았을까?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거기서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울릉도로 가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울릉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배를 타면 멀미를 하는 저는 1시간 전에 멀미약을 먹었습니다. 포항에서 188km, 강릉에서 159km, 강릉에서 쾌속선으로 3시간이나 걸리는 먼 바다의 외딴섬. 우리가 탄 배는 울릉도 동쪽 조동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멀미는 하지 않았지만 흔들리는 배 속에서 제 속도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울릉도 첫 변호사인 백승빈 변호사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보기보다 되게 어려 보이시네. 아, 저보다 나이 많은 분 저를 되게 어리게 보는데 예.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은 다 노안으로 봐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오시는 고생 많습니다. 예. 백승빈 변호사는 사법고시 55회, 사법연수원 45기, 법무법인 지편전 변호사 15와 부산지검과 부산지원에서 15를 하고 울릉도의 첫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예. 멀미 할 뻔하다가 뭐 괜찮네요. 약 먹었더니. 아니 아까 전화를 드렸는데 안 나오시길래 멀미하고 쓰러져 계시죠. 경상북도에 속한 울릉도는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 현재 인구가 10,000명이 되지 않지만 비경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뱀과 공해 그리고 도둑이 없습니다. 비치색 바닷물은 겨울이라도 뛰어들고 싶을 정도로 투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속에서 백승빈 변호사는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저희는 백 변호사의 산책길을 같이 걷고 있습니다. 도시 변호사들은 누릴 수 없는 자연 환경의 호사스러움을 그는 매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울릉도 도동항 백승빈 변호사 사무실 가는 길입니다. 면사무소도 있고. 그 면사무소는 음식점입니다. 이거 그리고 영업 아니에요 이제. 저도 처음에 면사무소 보고 아 현대적이다. 현대적이다 되게 간판이 멋있다. 만나는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걸 잊지 않습니다. 이제 울릉도 주민이 다 된 느낌입니다. 있을 거는 은근히 다 있어요. 있을 거는. 네. 그래도 유일한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팝니다. 도동의 중심가를 따라가다 보면 울릉도 첫 변호사인 백승빈 변호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백승진 법률사무소
다 적혀 있습니다. 민형사 소송, 지급 명령, 가사 소송, 가사 소송, 선박 등기, 법인 등기, 상업 등기, 가처분 가압류, 형사 고소장, 가족관계 등기, 안녕하세요. 아담한 사무실입니다. 공회동 사무장입니다. 변호사님. 예. 자리가 어디예요? 저 안쪽이에요. 안에 딱 예. 여기 누구 자리? 그는 앞으로 올지도 모를 뭔가 젊고 예쁘고 유능한 여직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고르쇠물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울릉도. 울릉도? 네, 자체 내렸어요. 드셔보시면 커피를 조금. 뜰까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먹고 고르쇠도 먹고. 이거 들고 가세요 그냥. 저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공된 음료는 울릉도에서 나오는 고르쇠물.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울릉도 우산 고르쇠. 예, 이분들이 직접 이렇게 바로 팔아요. 그래갖고 뭐 명함효코 해가지고 박스로. 도시에서는 먹기 힘든 건강 음료입니다. 이번 거는 조금 입주량이 적어서 작년에 비해서 맛과 향이 약간 떨어지는 편. 그게 좀 아쉽네요. 전 작년 걸 제가 먹어봤지만 작년 게 진짜 셌는데. 시원하고 좋네요. 울릉도 이주민인 백 변호사도 고르쇠물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되게 시원한데요? 저는 드십시오. 예. 고로쇠가. 제 명함입니다. 예. 저도 지금 명함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요게 제가 그냥은 못 드리겠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깐만요. 역시 울릉도의 마스코트는 오징어라서. 예. 이거 오징어네요. 예. 원래 오징어 호박이랑 같이 했었는데 호박은 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이영돈 사랑. 여운이 남는 명함 만들기. 그거 이라고 고유번호까지 그림도 했는데. 그림도 잘 그리시네요. 오 많이 해보시네요. 저도 사인을 남겼습니다. 돼지 돈. 오늘 20일입니다. 예. 아유 크게 인쇄를 해가지고 좀 붙여놔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되게 특색이 드신데요, 그것도? 그건 이제 사인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물론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요. 일단 왜 거기 들어갔냐고 두 번째 돈이 되냐 아주 민감한 질문인데 그거는. 왜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연수원 수료할 때쯤 되면은 다들 이제 그 진로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아지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걸 찾고 있잖아요. 예. 그즈음에 저랑 나이가 비슷한 이제 동기가 같은 조 동기가 있는데 그 진로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근데 지금 요새 같이 이런 때 그냥 법원 앞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필요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만 잡아가지고 그렇게 송무를 하고 수임을 받는 것보다는 진짜 필요한 데 가가지고 내가 거기 있으면서 어디 무변청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일상적으로 상담도 해주고 뭐 하는 김에 수임도 맡아주고 이런 삶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된 그 계기가 연수원에서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법률 봉사 활동을 보내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보냈는데 저는 그때 무변촌으로 부여입니다. 예, 부여를 갔었어요. 무변촌의 사람들은 변호사를 되게 낯설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 어떤 분쟁에 대해 가지고 닥치면은 그냥 안 하고 말지 귀찮다. 또는 변호사는 보기 힘든 사람들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런 인식을 한번 바꿔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랐죠. 그런 도중에 연수원을 수료한 다음에 바로 그 동기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울릉도에서 혹시 해볼 생각 없냐고. 그래서 알게 된 게 지금 우리 사무장님도 알게 됐고 그 동기를 통해 가지고 울릉도 분인데 아마 울릉도에 가면 미숙한 게 맞겠지만은 그래도 울릉도 분이니까 옆에서 니를 잘 보좌하고 네가 원래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45기 일반 C조. 사법연수원 동기들 사진입니다. 전부 다 뭐 어디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검사 있어요? 예,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검사. 이제 1년 차죠. 그다음에는요. 현재 이분은 그 서울에서 특허업하셨고, 네. 예. 또. 이 친구가 김현장을 갔어요. 네. 예,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네, 또. 그리고 이제 보면 군대 안 간 친구도 좀 많아갖고 네. 이 친구 군대 갔고 네. 그 법무법인 넥서스라고 네. 그 IT 업계 쪽 그 예. 관련 소송을 좀 대표하는 선두 그런 로펌인데 거기 계세요. 이 둘이가. 이분이 저 울릉도 추천해 저랑 나이가 한 살 많거든요. 이분이에요. 예. 예. 왜 어디 있어요? 지금 울릉도에 있네요. 이 친구는 울릉도에서 지금 살고 있네요. 예. 어서 오십시오.
오셨어요? 백승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들은 당연히 울릉도 주민이 많습니다. 그거 풀어야 되겠다. 그 돈 들어가면 이제 지어가 이제 뺏어가려고.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 동네 사랑방 같은 분위기입니다. 새마을분 가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공공근로 들어오는 돈 그쪽에 돼갖고 압류 금지 되는 그 통장이 있거든요. 새마을분 가고 그거 하나 만들어달라. 그 사람이 여 각기 줘서 제가 여 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요? 예. 빚져가 빚 못 갚아서 왔습니다. 아, 근데 못 갚은데 변호사님 왜 한때 무슨 상의하셨어요? 뭘 좀 그것 좀 넣어달라. 파산 개인 파산 그것 때문에. 아, 개인 파산 신청하시려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원래 모르시더라고요. 돈이 한 20년 넘었는데요. 850만 원 줬거든요. 근데 네. 4천만 원이 날아서 그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한 달에 10,000원을 갚든지 20,000원 갚든지 이렇게 했으면 다 갚았을 텐데. 하나에 네. 아니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갚으라니까 우리가 할 길이 없어요. 만일에 여기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으면 어디 가서 이거를 물어보실 거예요? 못하지요. 뭐 서울서 자고 오랬는데 못 갔으니까 구이동까지 오랬는데요. 갈 여비도 많이 들고요. 배도 타고 가야 되고 못 갔어요. 12월 달에 오랬는데 못 갔어요. 진짜 여기서 나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서울까지 가려면요. 난 몇 년씩 못 가요. 네. 돈을 모을 길이 없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공공근로 그 몇 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이 어디가 말하면 이제 늙어서 자꾸 눈물만 나고요. 뭘 하질 못하겠어요. 그럼 돈이 뭔지 그 참 네. 우리 영감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비가 와서 도망갔는데 비가 와서 우산 없는 게 우산. 우산 빌리러 오셨어요? 완전 동네 사랑방입니다. 변호사가 없던 울릉도에 변호사 사무실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법률적인 그런 소송이나 분쟁이 어떤 게 많습니까? 주로 울릉도는 땅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단 그 우리 본토락이 좀 그렇고 우리서 육지랑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그 국가의 어떤 지적 관리에 대하고 조금 허술한 측면이 많았어요. 그냥 임으로 끊고 임으로 그냥 적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지내왔는데 요새같이 일단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좀 명확해지면서 한마디로 내 땅인데 안 나가고 저 맨 밑에 걸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질문하기 그런데 수입료나 이런 거는 네. 뭐 얼마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육지에 있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가요? 기준은 없지만 제가 받은 수입료를 제 동기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장난 아니고 아니 왜 지금 왜 우리도 지금 우리도 받을 만큼 해가지고 받는 건데 네가 그렇게 받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냐고 올려서 받아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딱히 이게 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도 될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많이 안 받고 저도 또 생활이 또 곤란하신 분도 있고 예전에 이제 첫 소송이 제일 처음 소송이 이제 가압류 이의 취소였는데 그때 부탁하신 분은 건강도 되게 안 좋으시고 돈도 수급자 비슷한 분이셨거든요. 돈도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분 또 싸게 해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이 20톤 미만이 되는 어선 등기부에 따라 백 변호사가 오면서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계장들이 보통 소유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기 소유자로 편의상 그냥 계장님 이름을 보통 적어요. 소유자가 아님에도 그냥 편의상 관리자니까. 근데 이제 우리 계장님 채권자들이 그것만 보고 이게 계장님 소유의 배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제 가압류를 걸어놓은 거죠. 계장 이름으로 일괄적으로 적혀있던 선박의 명의가 어촌계의 이름으로 정확히 기재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새로 발급된 거고요. 이건 이제 오류 정정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 정보 변경 태아 어촌계 김이 아니라 어촌계일 것이다라고 이 김 계장님이 그 우리 의뢰적이었거든요. 예전에 이적했었다는 거예요. 소유자처럼. 근데 이걸 이제 그 받아들여져 가지고 오류 정정이라는 이름으로 어촌계로 바꾼 거죠. 첫 사건이다 보니까 공들여서 많이 준비를 했었죠. 이 보면 정말 그 법리라든지 난이도에 비하면은 쓸데없이 자료가 되게 증거를 많이 수집한 거죠. 어선원부도 어촌계 거 다 수집했고. 판결은 백승빈 변호사의 신청대로 됐습니다. 변호사로서 제일 기분이 좋은 때가 의뢰인이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할 때랑
그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됐을 때가 제일 기쁘다 그러거든요. 그 두 개가 한 번에 다 있었던 거죠. 울릉도에 첫 변호사 사무실이 생긴 이후 육지로 나가던 소송건들이 백승빈 변호사에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울릉도 관공서 관련 소송도 백 변호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백승빈 변호사. 저쪽에서도 그냥 상대방 그쪽에서도 좀 가볍게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본소송에서 뭐라 말할지 모르겠는데. 울릉군 보건의료원 상대의 물품 대금 청구 소송입니다. 의료원이 요구했던 소재랑 다른 소재를 쓴 의료기기를 인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재 차이 있어갖고 가격이 거의 1,000만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울릉군 쪽에서는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된 물건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납품업체 쪽에서는 자기들이 인도한 물건을 그대로 그냥 그 용인하라면서 그런 식으로 그 분쟁이 있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죠. 울릉도에서 백 변호사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가까운 공회동 사무장. 울릉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마당발입니다. 백 변호사가 울릉도에 오게 된 것도 공회동 사무장의 존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무변촌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울릉도가. 예.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았어요. 너무 많았지. 육기 같은 포항이나 이런 데 뭐 변호사님 상담을 하러 간다 이럴 경우에는 가더라도 바로 변호사님 상담이 안 되잖아요. 뭐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또 기상이 악화된다 될 것도 뭐 나가고 싶은 나가지도 못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변론이 종결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피해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좀 눈물을 절실히 느꼈지. 백승빈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울릉도 전역. 바쁘게 걸어서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앞으로 좀 멀리 나가고 좀 의뢰인들 뵙고 인사 좀 드리고 뭐 그렇게 하려면 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만간 하나 전기차를 하나 구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지금 보시다시피 오르막이 조금 있어갖고 힘드네요. 도착한 곳은 경로당. 변호사가 경로당엔 왜 갔을까? 어르신들 누군지 아세요? 얼굴만 아시는 분도 아니고. 변호사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전혀 왔다 갔다. 그래. 모르는 사람 어디서 울릉 다 아는데. 다행이다. 잊어버리시면 어떤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갖고 오랜만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예. 맛있는 거 하나 더 갖고 올게요. 네, 그래. 약간은 어색하지만 백 변호사는 잘 꾸려갑니다. 이번에 명함 또 새로 파가지고 그냥 나중에 심심할 때 그냥 꺼내 드세요. 예, 아무 때나 뭐 가지고 계셔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 저 만날 일 없는 게 제일 좋지만은 혹시나 대화 상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그냥. 예.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드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어르신들 갈게요. 예. 어색한 홍보차 명함 돌리기. 우리가 어려울 때 항시 가서 법률 문제는 상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이 되고 좋잖아. 그래 없으면 안 계시면 제가 육지 배 타고 나가야 되고 말이야. 며칠 걸리고 하는데 여기 계시니까 얼마나 좋노. 제가 돌려 이야기하면 그냥 평화롭게 사는 울릉도 이 생활에 변호사란 법률 전문이 들어와서 예. 소송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소개를 하지만은 저를 만난 일이 없으면 좋을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곤란한 사람을 법률적으로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법률사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자기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자기 권리를 찾는 거는 물론 그 권리를 찾으면 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건 자기 권리를 찾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실현에 도움을 주는 거는 저희 변호사의 어떤 당연한 삶에 생각하고 어떤 분란이라든지 분쟁이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제 지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알려드리고 그렇지만은 이왕이면 한 번 더 대화해가지고 끝내는 편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자기는 법률적으로 궁금한 것에 대한 그 갈증도 해소를 하고 동시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았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자기 일을 좀 삼자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고찰해보고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사가 그렇게 말하던데 뭐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뭐 잘 끝내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뭐 그렇게 화해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요. 육지에서 백승빈 변호사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돈벌이가 되냐? 울릉도에서 할 일이 있냐? 이런 질문 말입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울릉도에 변호사가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 원주민들이 토지나 건물 소유 기록을 남기는 일에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웃은 물론 친척끼리도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 이곳 의뢰건소의 상당수가 그런 문제라고 하는데요. 울릉도에서의 1년 생활, 무엇보다 보람된 일은 시골 어르신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풀어주고 난 후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도 젊은 변호사에게 외딴 섬에서의 생활은 다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백 변호사의 감자 심기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 연발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길을 받는 일이라 힘들지만 즐겁습니다. 혼자 뛰고 있을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노동 후의 한 잔은 진정한 즐거움. 감자 다 심고 우리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있습니다. 몇쯤 끝나 달아이다. 반일도 뭐 해본 사람이 해야 잘하지. 제가 하니까 영 도움이 안 되네요. 앞으로 열심히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울릉도 도동항에도 어두움은 찾아옵니다. 백승빈 변호사의 저녁 식사는 사무장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울릉도 산나물 비빔밥. 전어, 참고비, 부지갱이, 명이, 고사리 등 울릉도의 자연이 만들어낸 정말 건강식입니다. 근데 밥까지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인스턴트 네. 그런 거 못 먹게 하려고. 여기 맞고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이 라면이에요. 라면 딴 게 아니고 하도 좋은 것만 주시니까. 백 변호사의 건강은 사무장 부인께서 챙겨주십니다. 싹싹 비워지는 그릇, 백 변호사의 건강이 채워집니다. 아이고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하고 주무세요. 오늘은 불 좀 넣어야 되겠어요. 네. 기름 안 아끼고. 네, 내일 봬요. 네. 네. 소시민적인 삶과 언어들. 백승빈 변호사가 서민 변호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건이 숙소로 가는 길. 추워.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가오 같은 거 들여놓으면 나중에 처분하기 힘들어가지고. 이 방이 습기가 많아가지고 저 일부러 저 서랍 열어놓고 습기 뺀다고 저희 나갈 때 소리 만들어 놓은. 단칸방 울릉도에서는 습기와의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6시간 동안 돌린 양입니다. 이 제 방에서 이 작은 방에서 돌린 거. 제습기가 없으면 안 돼요. 울릉도는.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겨울에도 한 번씩 돌려줘야 돼요. 방 한 칸에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멸치 찍어 먹는다고 저 태양초 하나 사놓은 거 하고. 이거는 예. 소주 먹던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혼자 드세요? 가끔요. 가끔. 비상식량인 컵라면도 사재기하고 손빨래는 이틀에 한 번 정도. 이제는 솜씨가 많이 늘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속옷 빨래는 숙달된 솜씨로 해치웁니다. 잘하시네요. 그냥 세탁기 돌리기는 조금 양이 적고 그리고 속옷 같은 거는 세탁기 돌리면 조금 또 다른 거랑 같이 섞으면 안 좋으니까 하는 게지 뭐 딱히 네. 잘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총각 변호사의 고달픈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갑니다. 혼자 자면 안 쓸쓸하세요? 쓸쓸하죠. 인형 살까 생각 중이에요. 커다란 인형 사가지고 안고 자려고. 불은 잘 안 돼가지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울릉도의 새로운 하루. 그리고 뭔가 저 혼자 뭐 해보려 그래도 주위에서 반응도 되게 미적지근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롭고 힘든데 또 하소연할 때도 없다 보니까 좀 후회하기도 했어요. 나 그냥 여기서 과연 잘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차츰차츰 이제 좀 자리도 잡히고 사람들한테 얼굴도 익혀지고 좀 친해지니까 아 괜찮구나. 역시 초반부터 뭐 쉬운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꿈은 뭡니까? 이제 제가 여기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언젠가 나간다 하더라도 울릉도에 변호사가 끊기지 않게끔 법무법인 같은 거 하나 설립해가지고 울릉도에 계속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 변호사로서의 법률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목표이자 여기서의 꿈이죠. 울릉도 갈매기는 유난히 깨끗합니다. 그의 궁극적인 꿈은 무엇일까? 일단은 뭐 아직까지 꿈이라고 확고하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지금 제가 얼마 안 되는 기간간 연수원 시절에 있으면서 검찰 생활도 한 봐봤고 이 변호사 생활도 봐봤고 판사의 어떤 생활도 봤지만은 검사나 이 변호사 결국은 어느 한쪽의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양쪽의 말을 다 종합적으로 듣고 그 양쪽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그런 판사가 정말 그 삶의 어떤 의미와 목표를 제시해 줄 만한 좋은 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울릉도 생활이 나중에 이제 판사가 되신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딴 건 몰라도 여기 있으면서 다른 분들의 말을 아주 주의 깊고 인내심 있고 그리고 다정하게 들어주는 것의 경험이 바탕으로 아마 이제 법관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양측의 입장을 골고루 잘 듣고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백승빈 변호사는 울릉도에서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봐야 될 이웃인데 소송을 남발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을 더 원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정을 위해 백승빈 변호사는 일종의 재판관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선머의 특성상 소송보다는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백승빈 변호사. 외딴섬의 변호사가 느끼는 따뜻한 배려가 아닐까요? 그는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단순한 변호사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편안하게 와서 고민을 해결하는 사랑방과 같은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도 말합니다. 울릉도 완연한 봄입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에서 울릉도의 봄은 좀 더 일찍 온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